네, 안녕하세요.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지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향후 테슬라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침몰하는 테슬라, 과연 회생 방안은 없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이제 연극이 끝난 뒤, 연극이 끝난 후라는 노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테슬라의 일종의 연극이 끝났다라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테슬라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여지껏 상상할 수 없었던 어,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혁신 기업이 나왔다라고 다 깜짝 놀랐죠. 하지만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요즘 들어서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적인 시도들, 그런 사업들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돼 있죠. 선반영이 됐을 뿐 사실 사업의 실상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알고 보면 혁신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전기차 사업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다음에 휴머노이도 그렇고 테슬라만 독점하고 있는 사업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만 어떤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혁신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벗겨 보니까 그냥 그저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를 최근 들어서 더욱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 독점, 해자, 그다음에 브랜드는 점점 멀어지고 경쟁과 추월, 그다음에 낙인만 남게 됐다라는 거죠. 최근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서 이게 더더욱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점적인 지위는커녕 오히려 중국제보다 못한 수준의 가격과 품질,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매출이 많이 줄었고 순이익의 경우 23년 이후에 이미 피크아웃을 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애플이라는 거는 상하 로고만 보고도 애플 제품 우리가 믿고 살 수가 있죠. 하지만 테슬라라는 이름만 보고서 우리가 차를 살 수 있는 거라는 거는 한 번쯤 우리가 물어봐야 될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테슬라 최대의 적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머스크죠. 머스크였다는 거를 최근에 다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갖가지 상상도 못할 돌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미지를 제고해 주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오히려 CEO가 깎아먹고 있는 거죠. 최고의 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업 개선에 목숨을 걸어도 시원찮을 판에 정치판에서 많은 부분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여러 가지 기행을 일삼고 있죠. 워렌 버핏이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투자하는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EO라고 했죠. 그래서 버핏은 대단한 사람이 운영하는 대단한 사업을 적정가에 사는 전략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가 이제 능력이 뛰어난 사람. 세 번째가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빗대서 머스크를 보면은 일단 믿을 수가 없어요. 못 지킬 약속을 수도 없이 많이 했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결국에는 지키지 못한 게 많죠. 그다음에 머스크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머스크만큼 뛰어난 CEO들은 많죠. 단지 그 사람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머스크처럼 앞에 나서질 않는 것뿐이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현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몹시도 싫어하고 있어요. 요 세 가지를 어떻게 다 하나씩 비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누가 테슬라의 제품과 주식을 사고 싶을까라고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이제 최근의 기행들이 뭐 뉴스에 나온 것만 해도 이 정도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뭐 독일의 극우 정당을 뭐 뜬금없이 지지를 한다든지 이러면 뭐 유럽에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를. 뭐 전기톱을 들고 나와서 뭐 쇼를 하고 뭐 공무원을 또 대량 해고했죠. 그리고 뭐 지난주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뭐 메일로 물어본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또 저커버그와 언쟁을 벌였고 또 최근에는 샘 알트만한테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샘 알트만한테 뭐 사기꾼이라고 트윗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사기꾼이죠. 그리고 트위터에 언론 대응용 이메일로 뭐 대변 이모티콘을 뭐 자동 응답을 해 놓는다든지 그다음에 수차례 불륜 스캔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13번째 아이 최근에
13 번째 아이의 엄마가 또 기사에 나왔었죠. 그리고 인제 그 머스크의 비인간적인 어떤 고용 행태 그리고 독재 경영은 유명하죠. 그리고 인제 뭐 코인 시세라든지 주식 시세하고도 안 좋은 구설수에 많이 휘말렸었죠. 그래서 인제 2018 년에 테슬라를 주당 $420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뭐 "자금도 확보했다." 라고 썼다고 하지만 3주 만에 백지화했고 투자 자금도 마련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뭐 집단 소송까지 했다고 하죠. 이게 보통의 여느 그 CEO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입이 가볍고 약속을 정말 밥 먹듯이 여기고 있습니다. 사례가 많은데 여기다 다 쓰질 못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놈이 운영하는 기업에 주식을 사려고 하는가라는 거죠. 예. 저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이제 진짜 이유죠, 진짜 이유. 테슬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체 인제 유명하니까 테슬라가 원체 유명하고 또 인제 시세가 원체 많이 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마 진짜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인제 테슬라 말고도 주식은 차고 넘치고 종목은 차고 넘치죠. 그리고 영원히 시세를 내는 주식은 없다라는 거를 테슬라가 스스로 증명을 했어요. 테슬라가 지금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성장 자체가 멈췄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이익은 23 년에 이미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런 주식 그런 종목에서 어떤 비전이나 희망을 발견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발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의 행동을 봤을 때 돈하고 권력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테슬라를 뭐 더 키워보겠다든가 어떤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뭐 다른 기업들과 나눈다거나 그런 류의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떤 이제 돈과 권력에 심취해 있다라는 거죠. 제멋대로 휘두르는 그거를 이제 모두가 느낄 수 있죠. 이 권력이라는 게 어떤 정치에 대한 열망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어떤 희열을 느끼는 그런 종류의 어떤 관심병에 걸려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건 괜히 까는 게 아니죠. 모든 기사를 토대로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과거서부터 인제 이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많이 했었죠. 뭐 인류 발전에 기여를 한다느니. 그냥 개소리죠, 지금은. 인류 발전에 기여를 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인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테슬라에 투자하는 거는 일론 머스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이에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주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죠. 결국에는 이 주식 장사거든요. 요즘 스타트업 하는 인제 그 사장이죠. CEO들도 인제 그 주식 장사에 골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인제 일론 머스크를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면은 이 주식을 사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제 가끔씩 나오는 반등의 기뻐함도 잠시 주가는 결국 $150 선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300 선, 200 후반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인제 실감을 못 하죠. '설마 그러겠어.' 하지만 과거에는 $400 까지 갔다가 $100 까지도 꼬라박은 이력이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2달 전이죠. 2달 전. 그래서 21 선을 이렇게 인제 하방 이탈을 할 때 요 캔들이었어요. 그때가 인제 24년 12월 31 일인데 이때 인제 처음으로 제가 매도 의견을 냈는데 이 구간부터는 매매를 해도 별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이후로 인제 오늘까지 거의 2 달인데 2달 동안 계속 2달 내내 매도 의견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수리를 2번 맞고 이렇게 떨어지죠. 여지없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거는 일종의 확인 사살이에요. "너는 죽었다."라는 확인 사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인제 희망을 못 버린다는 거는 사실상 전혀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인제 안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121 선을 터치를 했을 때 반등이 나오든 말든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은 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죠. 결국엔 $300 가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295 인데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은 1.7% 요런 식으로 이제 반등한다고 좋아한다고 추가 매수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테슬라미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때까지만 해도 120선 위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 이 120선 찍고서 올라가는 이 작은 반등 속에서도 그런 어떤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121선을 이탈을 하자마자 그런 의견들이 현저하게 줄었다라는 거. 그 컨센서스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00 붕괴가 된 상태고요.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가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잘못이 없죠. 일론 머스크가 정상인으로 돌아온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상적인 기업인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인으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테슬라라는 종목 자체를 버려라 하는 게 아니고 테슬라를 지금 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는 결국에는 그 종목의 타이밍이거든요. 종목 자체를 산다기보다는 종목의 타이밍을 산다는 것이 훨씬 적합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적정선은 150에서 $250 사이다라는 거예요. 요건 나스닥 전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생길 수는 있어요. 상단인지 하단인지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요 밴드 사이에서 우리가 다시 재진입을 결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강한 매직 캔들과 그다음에 가격 지지, 하방 경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증권가의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나올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5 부르는 그런 증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나올 때 그때 인제 매수를 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그야말로 떨어지는 칼날이죠. 그래서 이 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꿈도 꾸지 말라.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나스닥 전체 시장에서 가장 피해야 할 위험한 주식은 테슬라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주식을 기분 따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냉정한 판단 그리고 유연한 대처 이거 없이는 우리가 수익을 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목을 절대 사랑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